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1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동위원장 3명이 동반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올 들어 울산 앞바다에서 5차례나 지진이 발생해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방자원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학 울산 공장이 면허 없이 소주를 제조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자살률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맑다가 오후 들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1도를 보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8도를 보이겠으며 오후 한때 비가 내려 5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울산 기상대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1 총선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시당 공동위원장들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고 새누리당은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동위원장 3명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창현, 노옥희, 이선호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진보 진영과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텃밭인 북구와 동구까지 내주며 후보를 낸 4곳에서 모두 패한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화답하지 못하고 나아가 우리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시민의 가슴속에 꿈틀거리게 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다음 달 초 중앙당 비대위가 구성되면 새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뽑고 6월 초 새 지도부 선출과 8월 초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 들어갑니다. 울산 지역 6석을 모두 석권한 새누리당은 다음 달 초 공석인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4.11 총선 과정에서 지역 좌장이었던 최병국 의원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사선의 정가균 의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울산 최초 국회 부의장, 울산 최초 정책위원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울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야권이 심각한 총선 후유증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완승을 거둔 여권은 자칫 견제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일본 대지진 이후 울산 앞바다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립방재연구원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처음 관측된 것은 지난 2월 19일. 이때부터 9일 동안 무려 5차례나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이 울산 앞바다 해저 단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많게는 5cm, 내륙에서는 2cm 정도 일본 열도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작은 지진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덩달아 증가하거든요. 실제로 일본 대지진 이전 한 해 한두 건에 불과하던 울산 앞바다 지진이 지난해에는 4차례, 그리고 올해는 벌써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실제 리터 규모 9의 강진이 울산 앞바다 150km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가상해봤습니다. 기상청 국가지진센터 시뮬레이션은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파고 8.9m, 건물 3층 높이로 30분 만에 울산에 도달해 석유화학 공단은 물론 이곳에서 5km 떨어진 시가지와 공항이 물에 잠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재난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방재연구원이 지난 4일 울산을 중심으로 지진 해일 침수 예상 지역 9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해안가에 지진 해일이 올 경우에 어떻게 대피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도는 어떻게 잘 만들어져 있으며 그런 것들. 현재 울산 지역은 지진 해일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건물 내진 설계 비율도 고작 3%에 불과합니다. 공단과 원전이 밀집한 울산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소주업체인 무학 울산 공장이 설립 3년 만에 가동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불법으로 소주를 만들었다며 허가 취소를 예고했는데 무학 측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들어선 무학 울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40만 병, 한 달에 900만 병의 소주를 생산해 울산은 물론 부산 일부 지역에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이 무학 울산 공장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며 오는 26일 청문 절차에 응하라는 통지문을 무학 측에 보냈습니다. 이유는 울산 공장이 소주를 병에만 넣는 용기 주입 제조장인데도 주정에 물과 첨가물을 섞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주를 제조해왔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무학 측의 소명을 들은 뒤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달 말 곧바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무학 측은 탈세나 탈루가 아닌 절차와 법 해석의 차이에서 생긴 문제라며 청문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구입을 제했다든지 풍력 보고 일정을 정의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행정처리다. 지역 상공계에서도 울산 공장이 지역 소주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80여 명의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선 주조를 옹호하기 위한 부산 지역의 무학 때리기란 시각도 있어서 자칫 지역 간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교통정체를 빚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단 교대 근무자들이 낮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대낮, 왕복 2차로 도로에 승합차 한 대가 달려옵니다.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승합차는 이내 방향을 바꿔 도로 옆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50살 최모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음식점 벽을 뚫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승용차를 에워싸고 운전자를 깨우느라 애를 먹습니다. 그냥 자기 기대만 잡지요. 브레이크가 밟아가. 운전자 27살 안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치사량에 가까운 0.314%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울산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음주 사고는 모두 107건, 전체 음주 사고의 13%에 이릅니다. 음주 단속이 뜸한 낮 시간, 운전자들이 설마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기 때문입니다. 울산 지역에는 교대 근무하는 공단 지역이 많다 보니 야간 근무 후 아침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고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은 앞으로 낮 시간 음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PC방 이용하시는 분들 이번 보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만 골라 금품을 훔쳐온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PC방에서 마치 일행을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멈춰섭니다. 의자에 걸려있는 옷을 만져 지갑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지갑에서 돈을 꺼내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빈 지갑은 다시 피해자의 옷에 넣습니다. 19살 하모군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7차례에 걸쳐 훔친 돈만 무려 430만 원. 피해자들 모두가 이렇게 헤드셋을 착용하고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 바로 뒤에서 돈을 가져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게임이 다 끝나고요. 계산하러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 저도 잠바에 돈을 넣고 있었는데 보니까 돈이 없어져가지고. 범행 당시 주변에는 5명이나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하군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주니까 이렇게 옆에 이상 얘기 수도 있고 이상 얘기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남의 돈을 훔친 하군은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장애인들이 진학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발달장애로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는 김성현 군.
직업 훈련은 받지만 똑같은 훈련보다는 자신만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부모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간에 어떤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그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을지 사실. 특수학교 졸업반인 손혜락 군은 이곳에서 2년 더 공부할 수 있는 전공과에 진학하고 싶지만 경쟁률이 2배여서 불안감이 큽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전공과가 거의 한 5개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서. 최근 장애인 교육에서도 진로와 진학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133명 가운데 61%가 특수학교 전공과 등에 진학하고 10%가 취업했지만 29%는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008년부터 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 교육을 시작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등부 특수학급 252여 명의 학생에게 직업훈련을 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가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 적성과 일치하지 못하여 진로 지도에 애로가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비는 연간 5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 수준. 장애인을 위한 학교 교육이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와 손잡고 맞춤형 진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울산항부두와 연결된 정일 스톨트헤븐 울산의 액체 화물 이송 취급소에서 불이 나 모터 등을 태워 1,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가 메탄올을 취급하는 이송 취급소에서 열기가 나고 모터 부근에서 불꽃이 일었으며 이 모터는 수리를 받은 뒤 어제 아침부터 다시 가동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모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자살률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4명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의 40, 50대 자살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특히 남성 자살률이 여성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는 한동영 시의원이 시민들의 장기 기증 동참을 유도하는 장기 및 인체 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4일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장기 기증 동참을 홍보하고 구군 보건소에 접수 창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증자에게는 각종 시설물 사용료에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립도서관의 입지가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시립도서관 규모를 15,000제곱미터로 잠정 결정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복수의 입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전문가 자문과 기존 도서관의 위치 등을 감안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전시 컨벤션 센터와 시립미술관의 위치를 함께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8월까지 국보 147호인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각석 주변 1.3km 길이의 탐방로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억여 원을 들여 황토 포장길과 목재 데크, 울타리와 의자, 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옹벽 구간에는 담쟁이 등을 심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어제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스테디움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 경기에서 브리즈번을 2대1로 이기고 4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은 전반 10분 만에 에스티벤이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27분 주장 곽태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로 울산은 2승 2무의 전적으로 승점 8점을 쌓아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